네, 100회를 눈앞에 둔 여러분의 진짜 뉴스. 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땀빵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네. 손현씨, 손혜원 의원의 동생이죠. 네. 최근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손현씨가 말하는 우리 누나. 자, 이러시죠. 아, 네네. 아, 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거기 마이크를 하나 띄워가지고. 네, 자, 일단 이쪽으로 네. 들어가서 앉으시죠. 네. 네. 아유, 얼마나 저기 힘드시겠어요. 자, 오늘 나오신 분, 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손혜원 의원의 말하자면 동생 되시는 분입니다. 성함은 손현 선생님. 보기에는 안녕하십니까. 네, 젊어 보이시는데 대충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뭐. 저 나이 좀 먹었죠.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닮으셨네요. 손혜원 의원하고요. 제일 듣기 나쁜 말이 요새 그겁니다. 아,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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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오늘 어저께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저께 했던 일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어제 있었던 네. 상황을요. 네, 네. 어제 오전에 그 민주연합에서 네, 기자회견 했는데 네. 51군데에서 오셨고요. 네, 아, 네. 많이 오셨네요. 예. 네.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데서 방송.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저께 나온 그 단체의 이름은 정식으로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죠. 네. 아, 그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그 광화문하고 시청하고 동아일보 앞에서 네. 지금도 텐트를 쳐놓고 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고 네. 네.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고 예전부터. 그러시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단체가 아니라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 종로에 아주 엄청 큰 사무실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 단체의 정확한 제목은 뭔가요? 그냥 간단히 시민연합이라고 네. 제가 네,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손혜원 의원이 누님이신데, 네. 먼저, 저기 지금 그렇게 써요. 못된 누나 두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맹연수 씨가 그러셨는데, 네. 어떤 분이세요? 누나로서는 좋은 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같이 잘하셨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아마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들은 네. 대부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집안의 그 여와의 증인이 대부분인 집안에 네. 아버님과 그 우리 둘째 형이라는 분과 저만 아니었을 때 그 네. 상황이 네. 얘기해도 그냥 그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여와의 증인이냐 아니냐로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실 때도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 능력이 있고 사업을 크게 하실 때는 아버지가 엄하시고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요. 네. 그 가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네. 은퇴하시고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버시는 나이가 되는데 그때부터의 그 어머니의 핍박과 누나의 그 무시 네. 진짜 한 5, 6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손혜원이는. 네. 아버지를. 어. 그래갖고 싫다고 저 아들 집으로 며느리 집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글로 내보내고 거기서 계시다가 또 며느리들 구박에 또 다시 오고 하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요일마다 갔어요. 저는 이제 분당 살 텐데. 네. 근데 그 중에 하루 일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만 있는데. 그러셨구나. 그래도 근데 거기 그런 인생을, 아버지를 네. 놓고 명예회복이니 뭐니 하면서 돌아간 지 10수년 된 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거 독립유공자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욕을 먹히는 거예요. 손혜원이가. 의도는 진짜로 손혜원이가 자기 어떤 스펙에 한 줄을 더 올리기 위해서 네. 독립유공자의 자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한 짓에 불과한 거예요. 네. 저 이거 가만히 있으면요. 네. 저하고 제 아들이 네. 평생 연금 나옵니다. 네. 네.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 아들은 이번에 복학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목포에 끌려가는 바람에 이제 복학은 네. 물 건너갔죠. 아, 예. 네. 예. 근데 학비 다 공짜죠. 네. 네. 취직할 때, 걔 지금 23살인데, 취직할 때 가산 좀 묻죠. 좀 묻죠. 예. 네. 거기다가 교통비, 의료비 다 교통비는 뭐 부분적으로 되지만, 의료비 다 공짜고, 네. 네.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고, 우리 아들도. 네. 네. 제가 만약에 돈 때문에 이런 데 나온다면, 네. 그 창성장하고 목포에 있는 집 두 채하고 이런 혜택을 다 보고, 네. 소년한테 가서 그냥 손 비비고 있으면 혜택을 받지요. 네. 그러니까 혹한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네. 손혜원이가 돈을 벌었는데
다른 가족을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줘서 네. 혼자 삐져서 이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네. 손혜원이가 치부를 하기 전에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거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손혜원이 돈 번 건 그 이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손혜원이도 저를 그렇게 했지만 저도 손혜원이를 서로 사람으로 안 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용도 몰랐고 아무 상관없이 손혜원이 비디오 걸려서 저희 집에 카메라가 들이닥치고 이런 일이 네.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남동생 인터뷰, 조카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은혜 선생님께서 너무 황당해 하시는 게 네. 네네. 느껴졌어요. 제 아들이에요, 그게. 그 아드님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던 거죠. 확실하게. 지금도 모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돈의 유혹에 네. 야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내려와서 일 좀 하는 척하고 네. 하면은 그냥 창성장 너 줄게 진짜로. 네. 여태까지는 참명이었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 돈의 유혹도 있지만 그 이게 잘못되면 그 집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네, 유혹이 되니까. 네, 촬영 계좌 가지고 그리고 아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들은 약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알았거든요. 그 카톡 다 공개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무단으로 줬던 성인이 된 자식의 인감을 손혜원이한테 넘겨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처벌을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랑 한 열흘 정도 제대하고 집에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네가 판단해 알아서. 그런데 저랑 진짜 10일 동안에 도시락 사 먹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희 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가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날 아침에 나오니까 오후에 갔더라고요. 저 여태까지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어. 손혜원이 아까 치부를 말씀하셨는데 돈 버는 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한, 투기에 관한 한.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는 부동산도 모르고 투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차명이나 옛날 거를 밝히는 이유가 진짜 이거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밝히는 이유가 10수년 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제가 밝히는 이유는 그 중에는 차명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좀 있지만 지금 밝혀진 것만 40건이 넘는데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 거를 왜 밝히냐.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거 하나에 10억이 넘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심부름 하는 게 제 친딸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아들의 이제 누나. 근데 걔가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하나씩 밝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왜 지금 뭐 팔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팔았죠. 지금도 그 더 있는지 조선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치부를 했다는 거죠. 자기 부동산 안 했다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릉집도 팔았죠. 저 정릉집도 그 한동안 갖고 있다가 어머니 집이었는데 사람들이 팔자고 이사 나올 때 팔자고 그러니까는 그때 한 말도 내 기억해요. 야 여기 재개발 되는데 그때가 막 몇 배 뛰는데 지금 그걸 왜 팔아?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보에 밝은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목포의 그 구도심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손혜원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버지 거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하고 이 목포 거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고급 정보를 문체부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고급 정보를 선취를 해서 그걸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날짜 차이가 분명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독립유공자 지정도 보훈처가 그런 계획을 이 정권이랑 맞아떨어지니까 사회운동을 한 사람들한테 문화를 넓히자라는 거를 정보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게 먼저예요. 불러서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목포도 목포로 부동산 할 때 자기가 그거를 정보를 알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나선화 같은 그 당시에는 문화재청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압력을 넣어서 내가 이걸 할 테니까는 어느 시점에서 이 거리를 봐라. 이거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취를,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자체를 압력해서 손혜원이가 만든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메이드를 한 것이 바로 손혜원 의원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바이 손혜원, 메이드인 손혜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년님이 도박 중독자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러는데 진짜 그거는 아닌 거죠. 해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검찰에 가서도 얘기했고 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도박 전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도박을 했으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손혜원이가 내가 도박을 했으면 무슨 도박을 했고 어디서 했고 뭘 했는지 한 번에도 네. 본 적이 있는지 네.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했으면 나를 고소하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그거 보고 누나가 네. 아무리 감정 대립이 있다고 하면서 동생을 도박 중독자로 그러니까요. 공격하는 거 보고 저는 그 인간성이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도박 중독이 아니라 정신병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 그건 아무리 정신병, 네. 도박 중독, 전과자. 저 전과자 맞아요. 그게 강남에서 큰 식당을 3개를 하다가 네. 잘못해서 고소를 당해서 네. 네. 그것도 이제 다른 사건이 연루가 돼서 그런 네. 거예요. 네. 정말 장사가 잘 됐고 그랬던 건데 했는데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제 돈도 반이 들어가고 근데 제가 신용불량이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제 이름을 그 카드를 긁어야 되면 신용불량이면 안 되거든요. 가게가. 네. 그래서 이제 동업하는 분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영업도 다 하고 그 사람은 그냥 내부적인 일밖에 안 하고 제가 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고소당해서 네.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 조사관하고 싸우고 재판하는데 네. 판사한테 대들고 하다 보니까 징역을 가서 아. 고생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 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그러니까. 로시빌님께서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네. 얘기해서 이제 신뢰가 간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몇 분이 그 김정숙 여사가 너무나 이제 빽이 크고 이러니까 손혜원 의원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친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네. 맞는데. 당연히 친했죠.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아셔야 될 게 네.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자료를 워낙 수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손혜원이의 비위나 아니면은 그 비리나 차명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네. 압력,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제 집사람은 포기했어요. 네. 제 아들만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지금 당장은 손혜원이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구의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전용님의 정말 팬이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 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일 뿐이지. 아, 네. 뭐 정치권에 제 친구들 국회의원이 6명이 있지만 아, 네. 그 친구들한테 통화도 안 하고 또 한 명하고 통화를 하지만 뭐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제보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손혜원이에 갖게 되는 것만 밝히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쪽하고의 연결고리를 자꾸만 물어보시고 네. 연결을 네, 하려고 네,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손혜원 비리 제보 및 손혜원 비리 추적단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보자한테는 확실한 제보자한테는 100만 원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녹화 방송 되면은 그 자막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꼭 좀 제보해 주세요. 네. 어저께부터 이게 나갔어요. 근데 그 비리 추적단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제 후배 둘 데리고 셋이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갖고 그냥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네. 하셔갖고 지금 이제 제가 몇 분을 더 보강을 할 거예요. 아, 근데 네. 어저께 5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하나는 아니었고 오. 목포에 부동산 3개가 나왔고 네. 하나가 양산께 나왔어요. 양산이요? 네. 사저가 있는 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는 지금 손혜원이 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부라든가 뭐 다른 분하고 이게 연결 네. 여러분들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손혜원이의 정체를 그 가발을 벗기고 화장을 지우게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완장을 띄우고 네. 그래서 제 소원은 손혜원이한테 서울구치소로 면회 한 번 가는 거예요. 손혜원이는 저한테 한 번도 면회 안 왔지만 저는 가겠다고요. 네. 그게 목적인데 옷을 벗기는 게 우선 목적이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할 수 없이 밝혀지는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억지로 하다 보면 네.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아유, 싶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이제 이렇게 국민적인 큰 관심사가 됐는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뭐 탈당을 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활동은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또 보호를 하려고 하고. 네. 근데 이 정치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모르죠. 네. 그쪽하고는 이제 왕래가 전혀 30년 없었으니까. 동안,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 모르게 거기 그 손혜원이가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에 서울역 판매점의 그 업장에 일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듣는 얘기밖에 없었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근데 분명한 건 거기에 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할 때 어떤 기자님이 국회의원을 하실 겁니까? 출마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는 펄쩍 떴어요. 오. 그 특유의 제스처를 써가면서 네. 무슨 소리냐? 나는 정치 안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음. 손혜원이가 바뀔 거라는 걸 거기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사실은. 걔는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요? 99% 출마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목포에서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강남 병이냐 목포냐를 이제 고르는 중이에요, 손혜원이가. 강남병이요. 네. 오. 강남 손혜원이 이거 방송에 나온 건데 못 들으셨나봐. 네. 아, 네네. 손혜원이가 이건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아니, 강남 병에는 승명여중고가 있고 그 학생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고 네. 졸업생들이 있고 그 가족이 있어서 네. 35만 명이다. 기억났네. 예. 네, 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면 분명히 된다. 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갖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문제가 생겼어요. 네. 네. 거기 지금 국회의원님이 옛날에 그 손혜원이가 싸가지 없게 그 닥쳐 하신 분 이은재 이은재 네. 의원님이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네. 민주당 후보가 네. 37%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분이 관계가 좀 묘해요. 오. 네. 예, 아. 이쪽 민주당 쪽에서. 네. 네. 그래서 그분을 안 주고 과연 손혜원이가 일로 나가느냐. 네. 아마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손혜원이가 지금 목포를 생각하고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손혜원이가 주민등록도 글로 옮깁니다. 네. 옮긴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도. 목포로 옮기는- 목포로 네. 네. 옮긴다 그랬어요.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네. 손혜원 비리 재범 및 비리 추적단이 만약 네. 손혜원이가 출마를 하는과 동시에 정치권의 힘을 빌어서 어떤 분의 도움을 받더라도 저는 손혜원 낙선운동본부로 바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손혜원 씨가 보면은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남편이 있죠. 네. 지금 모든 걸 남편한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빠지면서 그 재단,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거일 거고. 아, 먼저도 네.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본인이 손혜원이 운영했었죠. 거였고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그 매형 정건혜 씨는 손혜원이를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옛날부터. 처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네, 내가. 대전 사람이고 네. 감당을 못해요. 네네. 그 앞에서 말대꾸도 못해요. 말대꾸, 예. 새누리당 지지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예, 들었어요. 저보다 네. 저는 이제 정책이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중간이지만 그래도 약간 보수죠. 저는 네. 보수였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예, 예. 이분은 네. 완전히 극보수였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예. 들었어요. 예. 네. 그랬던 분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엔 안 나오다가 그 등살과 그 구박에 못 이겨서 네. 민주당 옷 입고 선거운동했어요. 아, 예, 예. 저는 뻔해요. 저번에요. 네. 손혜원이가 거짓말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감당을 못할 예, 거를. 예. 재단 끝나면 모른다. 그렇죠. 재단 이사장이 네. 남편이 다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매형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지식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자를 우연히 만나서 맞아.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또 그것도 모르게 그냥 사실대로 그렇죠. 네, 근데, 네. 아 나는 목포 가본 적도 없다. 네. 손혜원이가 다 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야. 난리가 나서 됩니다. 집안이. 집안이, 예, 예. 아, 제가 그분 참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지금 45년생이거든요. 네, 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예, 예. 45년생 그 경기 친구들을 제가 아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막 그 지금 아까 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 뭐 이 선거차 이런 데 음, 올라가고 막 이 부스 미칠 같은 데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사진도 있어요. 네, 있어요, 보여줬는데 있어요. 손 선생님이 막 이러는데 이 남편분이 딴 데 네, 예, 보면서 예. 이거 내는 게 내가 나아.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이런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그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뭐 정치하고 이렇게 뭐 국민의 뭐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 막 그래서 얽힌
손혜원 의원이지만 어렸을 때는 어떤 캐릭터였습니까? 그리고 이 원래 그 송갑순에서 이 개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손혜원이 맞아요. 네, 저희는 그 네. 아들 넷에 네. 딸 둘인데 딸 둘이 다 원자 돌림이고 손혜원이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이 네. 갑질을 한다 그래갖고 갑순이라고 붙여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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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말 싸가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딴 데 가도 한 군데서 얘기했는데 뭐 단지 손혜원이 비리를 얘기하려면 잠깐만 이렇게 주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제 그냥 짧게 얘기하지 마. 하시고 손혜원 말씀하세요. 오빠들이 참 무서웠거든요. 네. 손혜원이가 싸가지 없이 구니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네. 근데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눈 똑바로 뜨고 덤벼요. 네. 그러니까 더 맞는 거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건 그, 좀 비리, 얘기하세요. 정말 네, 정말 네. 참을 수 없는 비리. 말씀하시고 싶은 거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손혜원이는 지금 모든 거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손혜원이가 지금 저를 고소한대요. 네. 그래서- 동생을요. 예, 저를. 네. 그래서 제발 고소 좀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네. 검찰께 드리는 글, 대통령께 드리는 걸 다 했지만 네. 검찰께 드리는 글에서 네. 그 제발 좀 저만 부르지 말고 손혜원이를 불러서 네, 네. 그럼 손혜원이는 부인하고 저는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지를 시켜달라 네, 네.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제발 손혜원이 좀 보고 싶어요. 네. 제 앞에서도 과연 고개 빳빳이 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네.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네, 네. 손혜원이가 지금 숨기고 있는 중이에요. 차명부동산 목포에 있는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막 네. 팔고 있다고 그러고 네. 예 그리고 남산에 있는 이게 자기장들 많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보셨을까요? 정말 비싼 거예요. 네. 반다지 안에 4, 5천만 원, 아. 12대 장 같은 거 막 1억 5천에서 3억까지 가고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현금으로 다 팔아치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지금. 그럼 대단하시다.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팔려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현금으로 파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네. 빨리 해야 돼요. 이번에 검찰에서 저기 그 문화지청하고 목포시청만 한 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손혜원이의 집과 손혜원이의 사무실 두 곳,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회 네, 사무실 그럼요. 있고 재단 네. 사무실 네. 있고 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마지막 조사 받고 나서 여태까지 안 갔어요. 네. 안 가는 이유가 검찰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를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 조사 때 낸 네. 30장의 증거예요. 네, 네. 증거물. 아유, 네, 고생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거는 그래도 제대로 했어요. 제가. 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를 검찰이 의지를 갖고 팔 건가라는 거를 저도 가늠하기 위해서 갔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수위를 낮춰서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거기서도 그렇고 다 그냥 제대로 지장 찍고 다 했어요. 이 마지막 갔을 때는 제가 강도를 좀 높였어요. 네. 그래서 나선화 이름도 나왔고 다른 사람 이름도 나왔고 네. 증거물도 제출했고 네. 조서기록도 이만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읽혀보지도 않고 오. 뒤에 있는 간인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 안 찍고 이상한데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 변호사님들이 난리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누락을 시킨 거예요 다. 저 읽혀지도 아. 않았어요. 네. 지장도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심각한 일이네요. 심각하죠. 그럼 네. 법정에 증거가 안 되도록 한 거죠. 네, 해야지 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서 자체에 그러니까. 추가 편찬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고 네. 증거들이 막 네. 첨부되고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 이날 가니까 저보러 증거를 원본을 다 달라는 거예요. 네. 아.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원본 안 됩니다. 네. 네. 사보를 줬어요. 원본 네. 저한테 있죠. 네. 네네. 거기다가 전 참고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제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재요. 참고인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그래서 제가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지 손혜원이를 그렇죠.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는 네. 판단이 딱 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검찰에 불러도 안 나갑니다. 네. 손혜원이하고 대질할 때 부르세요. 그렇죠. 나갈 나갈 테니까. 필요가 없죠. 참고인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제 거 핸드폰을 포렌식 하자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쇼크네요. 네. 오, 진짜 쇼크네요. 아, 근데 진짜 검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손혜원 씨 아직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째 된 사건인데, 손혜원 씨 불러다 그 관련 자료만 하면 모든 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만약에 제 입을 닫으려고
이상한 엉뚱한 죄를 씌워서 저를 거기서 피의자로 전환시킨다는 네. 얘기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밤 11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네네. 나 좀 찾아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최명성 기억납니다. 변호사님한테 예, 도움을 네. 받았는데 네. 그분 SBS 기자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몇몇 기자들한테 내가 11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거니까 찾아달라고 그러고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계속 나왔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가능성은 있는데 네. 뭐 그런 건 저 겁내지 않습니다. 서울구치소 들어가더라도 면회 한 번만 와서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아니, 못 네, 납니다. 걱정하지 그리고 마세요. 그거 못 절대로 납니다.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니, 없어요. 가능성 그 우리 시청자분들 들고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네. 강하면 나갑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네네. 장다령 변호사님이 아.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예, 네. 넣어주기 하셔갖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죠. 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저도 손혜원이를 고소하면은 네. 이 두 분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네. 네.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솔직히 있는데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정권으로 비화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무슨 그냥 말씀인지 예, 저는 알겠습니다. 네.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손혜원이 것만 파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없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싫어. 그리고 제 신분에도 약간 너무 위험이 올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심정 제가 충분히 네. 압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언젠간 밝혀질 겁니다. 네. 이제 밝혀질 때 되면 네. 이제 추가로 밝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단실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는데 저는 뭐 생업등에 다 포기했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저도 이제 매달려서 손혜원이가 옷을 벗는 날까지만 이거를 할 겁니다. 아니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어떻게 동생을 그 도박 중독자나 또는 정신병자로 한 거는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손 선생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그냥 생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는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손혜원이 옆에 붙어갖고 그 지금 70된 저희 둘째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도 그 사람은 결혼 3번 했어요. 지금 자기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나이 한 30살 차이 나는 여직원 네. 데리고 사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인신공격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저한테 너무 댓글도 그 사람이 올리고 오. 막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포까지 가갖고 자기가 몇 젠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네. 제욕을 또 했어요. 손혜원이가 꼭두가시가 돼갖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도박장을 운영을 했어요. 집에서. 소위 말하는 하우스를. 그 사람이. 네. 네. 근데 제가 동생이라서 거기서 도와줬어요. 거기서도 했고 분당에도 했고. 근데 그걸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형수 이혼하기 전에 형수한테 걸렸어요. 그거를 제가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 동생이니까. 네. 예, 예. 네. 동생이니까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네. 저는 그쪽이랑 아, 손혜원이 맞습니다. 쪽이랑 교류가 없었고 네.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붙어 있고 네. 평생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내가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손혜원이는 사실은 얘기만 듣고 네.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놀랍네요. 손혜원이 머리에서 아무것도 내가 백지 같은 사람인데 도박을 했다고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 그냥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들이 어쨌든 제일 싫어하는 프레임이잖아요. 네. 도박, 뭐 성폭력,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과가 분명히 있지만 사업하다가 잘못된 거고 네. 누구를 때리거나 네.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무슨 성폭도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누나가 참 동생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건이면 저의 부덕의 소침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웃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동생을 그러면 안 돼. 저도 저기 속썩이는 동생들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 용서해주고 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또 집안에 보면은 형제끼리기 때문에 마찰도 있고 다 이랬지만 정말 그 야. 마음을 추스리시고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그리고 푸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손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해가 굉장히 네, 합리적으로 네, 다 네, 이해가 되고 돼요, 이제. 상황이 네.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좀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뭐, 지금 손혜원이의 지난 그 2년, 3년 동안의 행적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손혜원이 그 부동산하고 같이 네. 손혜원이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는 네. 이 금전과 아, 이권과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자기는 움직이시나 보죠. 네. 안 움직이죠. 네. 그리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 그런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그런 데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나 듣게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손혜원이가 그 황씨라는 장인을 네. 데리고 네네. 일을 했어요. 아, 네네. 제가 그 조합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네. 평범한 경우에는 그거를 관심을 갖고 그거를 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자기가 판권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분한테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네. 일정한 월급을 주고 네. 판권을 갖고 와야 된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손혜원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물건이 팔리면 네. 그 장인과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5대5로 나눠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상식이죠, 네. 그게. 네. 손혜원이가 이 사람 장인 거를 네. 열 몇 개인가를 팔았어요. 그 중에 네. 몇 개는 미국에 있는 큰 돈 받고 팔았어요. 예, 예. 억대가 넘는 거를 네. 이분한테 35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돈에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통장 여기 갖고 왔는데 예전에 깐 거 여러분들 보였을 거예요. 여기 통장에 보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를 봐. 저희 아들이 네.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 네. 마지막에 2018년 2월 7일 날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누구한테 조언을 들어서 약 7개월 후에 그것도 늦게 가산까지 포함해갖고 750만 원의 증여세를 냈어요. 네. 근데 증여세가 얼마냐면 754만 5,420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754만 6,420원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얼마를 보내실까요? 과연? 저는 그래도 차명이고 그러면 1,000만 원은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양보해서 한 800원 버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쩌나 754만 5,420원 755만 원을 보내든가 760만 원 정도는 보내잖아요. 예, 예. 네. 여기 10원 단위까지 보냈어요. 10원 단위로. 아하. 이런 무서운 여자예요. 네, 네. 아유, 이 정말 그렇군요. 네. 이 사람들이 모르는 네. 진짜 모르시는 네. 거예요. 하여튼 오늘 손 선생님 다음에도 또 이제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는 오늘 이제 소년 선생님을 뵈니까 네. 정말 신뢰할 만한 네.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그 무슨 일 있으실 때 연락을 네,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나와주십시오. 아, 네. 말씀하실 수 있는 장으로 그다음에 그 연대 그 번호라든가 뭐 이런 건 저희가 자막으로 꼭 처리를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동안은 교통비도 없고 식대도 없어서 네. 정말 먼저 나왔던 유튜브에 있는 그 황 소장님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네. 저희는 출연료는 준비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부터 네. 그 여러분들이 덕분에 보내주셔갖고 네. 이 양산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지급할 돈, 아, 네. 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꽤 들어왔어요. 네. 몇백만 원이.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다른 데 나가서 할 때도 사례금을 주는 것도 안 받았어요. 네. 저 여기서 분명히 차비 주실 건데 안 받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차비 얼마씩 받느냐, 출연료 얼마 받느냐 막 이런 저쪽 소리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네. 떠나서 네. 같은 뜻을 갖고 제가 순수하게 네. 제 차비 드리면서 온 거고 네. 후원금으로 충분하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니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이 출연료라든가 이런 거는 꼭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자리에 나와도 아마 출연료 드릴 겁니다. 뭐 반성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초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 돈은 저희가 하나 정리를 하면서 하니까 꼭 드려야지. 이제까지 안 드린 분이 없어요. 네. 뭐 많이는 못 드리지만 아이, 별 말씀이에요. 그래도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 네네. 할게요. 네. 이 프로그램 끝나면 그 자막이 나중에 올라간답니다. 네. 거기에 저한테 제보를 해줄 분이나 응원을 네, 해줄 분은 전화번호를 네. 제가 그 카톡밖에 안 되니까 카톡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거기 이제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 있는데 후원을 하는데 네.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후원자들이 있어요. 네. 그 후원을 꼭 해주세요. 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18원씩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그럼 저기 다음에도 저희들이 네. 이제 모실 테니까 또 네. 새로운 사실이 또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또 네.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유머러스 하시고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네. 손혜원 의원의 동생인 손양 선생님께서 함께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료 꼭 가져가시라고 다들 네, 그냥 네, 네. 너무 말씀을 고맙습니다. 하십니다. 선생님 힘내시고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자, 3.1절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힘냅시다. 네. 네, 손양 선생님도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